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013년도 둘째 주입니다. 1월 12일 또 13일 양일간에 이 말은 꼭 노리자 좀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광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하면서 UCC를 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지난주부터 올해부터 지금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신 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라 그러나요?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이 말은 꼭 노리자 내지는 유진아라고 치시면 현장에서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실 분이나 또 현장에서 또 재차 공부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유튜브를 이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뭐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유튜브를 올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완성도라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차츰 이제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요. 좀 이렇게 우리 제작진하고 같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완성도 있게 좀 다음부터는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던 어떤 뭐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매끄럽게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아직 제가 조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넓게 좀 이해심을 갖고 좀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경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아직 뭐 이제 작년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그런 경마 시행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출전 두수가 이 겨울이 되면 항상 딜레이가 돼요. 계속 적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역시 이제 지난주 어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그런 주로가 무겁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배당과 고배당이 같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런 한 주였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 선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세심하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로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뭐 거기까지만 하고 경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 토요 경마 12개의 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뭐 오늘 준비한 경주, 승부 경주라고, 추천 경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7경주, 9경주, 12경주 이렇게 3개의 경주 준비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이제 좀 노리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 뭐 후차권이 조금 난해하거나 역시 이제 경마라는 건 환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환수를 끌어낼 수 있는 경주를 찾다 보니까 7경주, 9경주, 12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 경주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내산은 5군, 3세 이상 12마리, 역시 게이트 꽉 차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 2군을 빼놓고는 나머지 이제 3군, 4군, 5군, 6군 이 군들은 맥시멈이 12마리입니다. 1300m라도 14마리가 아니고 12마리라는 것. 그래서 12마리 게이트 꽉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경주의 축은 운해입니다. 운해. 뭐 직전 경주에 역시 이제 승군전에서 3착을 차지했는데 인기 1위에 비해서는 뭐 졸전이죠. 그렇지만 운해가 지난번 경주를 뛰고 바로 조교를 들어갔습니다. 짧게 이제 조교를 들어갔는데 5주 만에 출전하죠. 5주 만에 출전하는데 왜 5주 만에 출전하느냐?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정성을 한 주 더 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에 걸음 정도만 띄워주면 뛸 겁니다. 뛸 건데 그 정도만 띄워주면 여기서는 축이다. 문제는 이 경주에 후착이 없습니다. 일단 1번마 테리엇도 뭐 선행 한번 가보겠다고 길을 썼고요. 사성 수성 비알은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조금 뭔가 어설프고요. 금가기도 주로조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주로조교를 못해던 마필이었었고 이 샌데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행 악병만 순치가 되면 등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00kg에 500kg에 육박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주로가 무거울 때는 역시 이제 센 대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추구니 때 후착이 없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더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분산 배팅이나 조금 나눠서 공략하는 주력과 방어로 좀 구분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3세마 마령 경주. 이 경주 역시 이제 전화 종합지나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뭐 황금인데, 단지 이제 이 황금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려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마필이 조금 순발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그런 반면 뒷심이 좋죠. 뒷심이 좋은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리가 짧아져도. 왜냐? 상대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죠. 신마들이고 정말 어디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필들 사이에서 외곽 게이트라도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황금의 짝은 선행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선행을 갈지는 사실 감 잡긴 좀 어렵죠. 그러나 지금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걸음을 보면 외곽에 있는 11번마 체구가 단디 디에고라는 마필과 같이 병합적이요. 하여튼 길을 썼습니다. 길을 써가지고 지금 나왔고요. 반대로 지금 9번마 미라클보이 같은 경우는 물론 순발력이 좋습니다. 좋은데 조교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직전이나 이번에나 조교 강도가, 그러니까 습보가 한 번도 없어요. 직전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주행심사 때 495kg였었는데 데뷔전에서 522kg에 체중이 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7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 습보가 없다. 지금 뭐 이렇게 마치 어떤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가능성,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마피면은 분명하지만은 어떤 운동, 훈련은 조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장에서 이제 체중 체크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한번 매치를 시켜가지고 공략할 것인가 말 것이냐. 또 역시 황금을 믿고 배팅을 한다 치더라도 두 마필을 좀 주력과 방어로 나눠서 공략한다는 건 이건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경주는 이미 종합지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역시 한 방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쉬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3경주 혼합 4군 암말들 1200m입니다. 역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경주는 또 조금 전 이 경주와는 완전히 반대의 경주죠. 능력마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데, 여기 지금 라비주토가 1200을 뛰어봤죠. 터치 마운틴도 지난번에 뛰어봤고, 그러니까 좀 인기 막건에서 이제 두 마필이 좀 뛰어봤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막 1000m밖에 안 뛰어본 마필들입니다. 로열 리브라든가 이제 막 데뷔전 끝냈지. 정상 파티어, 천억이 같은 경우. 근데 오늘은 이 10번마 천억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가겠는데, 일단 지난 경주에 상당히 순발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도 손 하나 까딱 안 오고 4코너까지 조경호 기수가 거의 절절 매다시피 하고 왔어요. 제어가 아주 심할 정도로 하고 왔는데, 라스트에 또 이제 걸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전력 질주할 때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또 뒷심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천억이라는 마필은 이미 제가 데뷔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주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좀 안 뛰진 않을 거다. 단지 앞말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로열 리브나 정상 파티가 성질이 칼칼하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그 능력을 보였지만, 천억이도 물론 그런 성질은 갖고 있습니다. 근성이라고 이제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었어요. 뭐 4전 만에 지금 능력을 보였는데 괜찮습니다. 뭐 로열리브라든가 여기 뭐 터치 마운틴, 정상 파티, 또 뒤에서 올라오는 스마트 체스넛. 일단 뭐 천억이가 가장 뭐 이렇게 최근에 보여준 전력, 지난 경주에 보여준 전력으로는 한번 노리고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로열리브라든가 정상 파티 다 셉니다. 세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도 천억이를 축으로 간다고 해도 또 천억이가 완벽하게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배팅은 좀 자제하시는데요. 역시 해볼 수 있는 마필, 굳이 배팅을 한다면 역시 천억이를 한번 축으로 해서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5군 암말들 12마리 꽉 차 있고요. 이건 또 틀리죠. 부진마들이에요. 부진마들 중 가운데 뭐 으뜸누리, 태양화. 으뜸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1월 달이죠. 제가 이제 강하게 한번 어필해 드렸다가 인기마가 돼가지고 입상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으뜸누리가 인기 3위였었고, 인기 4위권을 물고 들어오면서 7.1배. 인기 1위마가 부러졌죠. 거뜬이가.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으뜸누리처럼 물론 이제 인기권에 있어도 7배 배당이면 사실 뭐 환상적입니다. 뭐 단방으로 공략하실 때는 아주 좋은 배당이죠. 근데 제가 누차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기가 없을 때 빼먹자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이 있을 때 빼먹자라는 얘기인데, 역시 만약에 이제 11월 18일 날 운해와 입상을 했다면 이거 배당 괜찮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5배 정도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뭐 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단방 공략할 수가 있었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으뜸누리 이 경주에서 인기 마필이죠. 인기 말인데, 문제는 이제 외곽에 있는 11마 태양화죠. 치고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큰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의외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불량주로였었고요. 20% 주로의 이점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마필 태양화가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보였고, 12월 15일이면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아무리 불량주로였었지만 주로가 그렇게 한여름처럼 가볍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으뜸누리와 태양화 뭐 이렇게 좀 두 마필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능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을 빼고 공략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른 마필을 노리기보다는 역시 이제 으뜸누리, 태양화, 아직 조금 완성도는 떨어져 있지만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좀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일단 있는데, 일단 뭐 배당이 3배 이상은 넘어야 되겠죠. 3배 넘기를 좀 같이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5경주. 역시 이제 국내산 암말, 이제 3세 이상만 암말 경주인데, 3세마와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역시 인기권에 있는 마필 이제 펜타리온 큰 소망이고요. 나머지 마필은 사실 눈에 안 띄는데, 자, 8번 블루드리머, 뭐, 펜타리온이나 큰 소망. 여러분들 종합치 700원 주고 사시면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뭐 공짜 종합치도 있습니다만은, 700원짜리 하나 사시면 여기 거의 뭐 인기 18군데, 이권에서 큰 소망이 18군데, 뭐 거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가끔 이제 튀고자 하는 예상지가 이제 8번 블루드리머를 이권으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일단 뭐 저도 블루드리머를 한번 노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행심사 때 얘가 모래를 맞았어요. 막 모래 들고, 모래 고개가 들리면 어때요? 말이 리듬을 안 탑니다. 리듬감이 없는 말은 거의 통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루타. 이 블루드리머가 근데 실전에서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데뷔전 때 안 그랬고, 자, 이번 주 내내도 이제 미카라든가 또 뭐죠?
미카 터프런 이런 마필들과 같이 이제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아직 끝걸음에 여력은 조금 없어요. 근데 이 끝걸음에 여력이 없다고 해도 제가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말의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말이 뛰는 그 자세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자기가 완벽하게 힘이 차면 장거리까지도 이제 무난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일단 이 8번마 블루드리머가 아직 암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드리머가 이 경주에서는 선행을 시도할 겁니다. 일단 선행을 나서면 이 큰 소망이나 펜타리온이 사실 그렇게 뒷심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펜타리온도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짰거든요. 거기다가 큰 소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마지막 활용 타임이 없습니다. 요런 경주는 블루드리머가 만에 하나 선행을 나선다. 선행마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는 역시 이제 짝을 좀 엄한 짝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펜타리온이나 큰 소망 두 마필로 이제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데 블루드리머가 선행을 나서야 된다는 조건 하에 공략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우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6경주 국내산 6군 3세마 마령 경주인데 뭐 이제 이 경주에서 뭐 장산곤매라든가 이 경주에서 이제 그 눈에 띄었던 마필은 춘추입니다. 춘추인데 아이카와 같이 병합적을 했고요. 체구가 조금 작습니다. 작고 주폭이 조금 늘어나는 게 신장력이라 그러죠. 그게 조금 부족한데 뭐 이런 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통할 수 있는데 장산곤매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지의 인기 1, 2에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역시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조이풀러너입니다. 자, 경마장에 지금 거의 1500도, 1400도 이상의 말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말들 반은 버리고 갑니다. 그 마필들을 다 보려고 하면 좀 글쎄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말이 뭐 한 번에 뭐 수십 마리씩 뛰어오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을 주시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부드러움을 갖춘 마필, 마체의 생김새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을 갖춘 마필은 일단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시장에 가서 발굽이라든가 어떤 어깨 뻗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이런 거 다른 어떤 조건을 보는데 일단 이 마필은 지금 그 훈련에서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직 조금 역시 파워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상당히 부드럽고요. 목요일날 아침에 아너스 러너라는 소속주의 마필과 동반 습보를 했고요. 역시 이제 이 더 구루미즈 레드의 혈통들이 보면 조금 늦게 뛰는 경향이 있는데 취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거리가 조이풀러너에겐 좋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이제 춘추나 장산곤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마필이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어떤 기승술이라든가 뭐 어떤 전개 유리함 이런 것들을 끌어냈을 때는 조이풀러너도 자기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기 충분하다. 이제 현장에서 조이풀러너를 여러분들 한번 컨디션을 체크하시고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조이풀러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암말 경주 역시. 자, 이 경주를 제가 이제 예상가들이 오두마번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느냐? 일단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모두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그런 주폭이 작아서 신장력이 안 나오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특히 브라운 테리엇이라든가 온누리 프라자 뭐 이런 마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워밍아트가 있는데 승분전입니다. 유미라 기수의 이제 52kg인데 발씀이 높아요. 제가 이제 이균 기수가 기승했던 10월 27일 날 여러분들
그냥 쌍복승식으로 인기 1위권의 마필 세이비 플라워가 있었기 때문에 공략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주에도 이제 역시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등외로 쳐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운이 좋게 이제 그 승군해가지고 가장 약체될 틈에서 선행을 나서서 이겼는데, 이 마필은 제가 얘기했죠. 이제 발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로에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밍하트가 불안한 게 뭐냐면,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나싱베터, 뭐 여기 데드셋 윈, 환희의 승자 등등 빠른 마필이 많아서요. 직전처럼 그렇게 혼자 쉽게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을 못 가는데, 일단 유미라 기수가 또 힘을 안 빼서 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 마찬가지고요. 7번마 브라운 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주 제가 좀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너무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역시 고배당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기권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마필은 뒷심이 없습니다. 온누리 프라자도 이제 지금 57kg 올라간 부담중에 올라갔는데 400kg가 안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1200에 가장 어울리는 마필이 누구냐?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무패의승하고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이런 주로라면, 앞에서 이런 마필들이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텍선입니다. 물론 이제 앞선에 가는 마필 아케저라든가 데드샌윈 이런 마필들, 또 니캉네캉도 많이 컨디션은 호전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이 경주는 무조건 터지는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지는 경주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5번마 무패의승과 텍선이다.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축으로 갑니다. 근데 두 마필을 다 엮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는 포기하고 갈 것이냐, 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마필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은 거의 다 자르고 간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역시 혼합상군 안말경주가 많죠. 자, 여기는 이제 또다시 소천화입니다. 소천화인데 뭐 그런 거예요. 뭐 지금 3번을 제가 공략을 했다 실패했는데, 지난 특히 이제 12월 2일 날인가요? 12월 2일 날 동서대륙을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왜 동서대륙을 잘랐느냐 하면, 그 전에 11월 10일 날 단거리 1000m를 뛰었고요. 그 전에 이제 10월 6일 날 1200을 뛰었는데, 마필은 거리만 늘면 그 뒷심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운이 좋게 선행을 나섰고요. 소천화가 너무 뒤에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거리가 1300m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경주입니다. 무너지는 마필은. 근데 이 지금 동서대륙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나머지 선행마들을 다 죽여주는 역할이죠. 뭐 한금대로라든가 요동보물섬, 뭐 싸우든지 말든지 리걸제시 뭐 등등.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기본 취임만 있죠. 능력만은 있습니다. 4번 인디언 블루입니다. 오히려 뭐 이제 그 소천화보다 조금 앞에서 경주를 펼칠 수가 있겠고요. 뒷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디언 블루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소천화가 현장에서 컨디션만 딱 매치가 되면은 뭐 두 방 갈 필요도 없는 경주인데, 만에 하나 소천화가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안쪽에 있는 100억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스트에서 조금 걸음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보니까 다시 이제 그런 그 보강이 되면서 건너까지 길게 습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100억이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뭐 인디언 블루가 뭐 능력이 있다 치더라도 그 다음 순위는 아마 100억이가 아니냐. 물론 이제 타이거 로열도 제가 능력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10주 만에 나오고요. 10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가 좀 짧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난번 경주 진짜 부진 맡으면서 체중 불고 간신히 왔습니다. 간신히 왔기 때문에 일단 10주 만에 나온 마필을 뭐 공백기 감각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좀 꺾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4번, 9번, 2번, 그러니까 인디언 블루, 소천화, 100억이 자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주력과 방어로 한번 나눠서 공략하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3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야구 감독 야구 김성근 감독을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이 플로리다의 별이 나옵니다. 자, 이마필이 이제 겨울에만 3번 입상을 했어요. 25전을 뛰면서 지금 5살을 먹었죠. 5살 먹었는데 25전, 오늘이 이제 26전째인데요. 이마필이 지금 조시가 펄펄 났습니다. 펄펄 났는데 참 이런 게 애매해요. 글쎄요, 1700도 뛰어보고 다 뛰어봤는데 그때만 꼭 뛰라는 법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좀 글쎄 뭐 그런 거는 조금 믿고 싶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컨디션만큼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출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나오면 조심하시라고. 일단 뭐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경주가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지금 뭐 금영우라든가 콜렉트 더 윕, 리드 엔드 톰, 뭐 이런 마필들이요. 사실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는데, 이 금영우 같은 경우는 조교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교를 세게 했어요. 그게 빨리 지금 데미지가 왔습니다. 파행을 해요. 지금 목요일 아침에도 검탄인가요? 같이 이제 병합 숙별을 했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데미지가 있으면 거의 조금 취소도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금영웅이 취소가 된다면 이 경주 한번 배당을 노리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물안개라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직전 경주에 이제 노블볼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타면 2번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근데 그날 물안개가 또 깜짝 놀라게 뛰었어요. 그 정도 뛰면은 이 경주에서는 역시 이제 한 수 위의 전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드 엔드 톰은 직전 경주 상대가 상당히 약했고, 역시 이제 콜렉트 더 윕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거리 검증이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마필. 자,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의 별을 좀 노리고 좀 공략을 해볼까 지금 생각에 있는데, 여기 지금 정말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안 뛰는 마필이 8번 마 JS 썬입니다. 왜 안 뛰느냐? 주행이 안 돼요. 그래서 거세를 했습니다. 8월 달인가 거세를 해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데미지에서 지금 벗어나고, 휴유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 입상할지 모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어린 마필들과 기존에 뛴 마필, 이렇게 조금 가눠볼 수가 있는데, 어린 마필 쪽에 조금 더 인기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너무 인기를 많이 끌었을 때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맹신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가 늘었을 때는 좀 뛴 마필이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물안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얘는 복승권에 무조건 축입니다. 플로리다의 별이냐, 아니면 나머지 좀 신의 마필 중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서 가져갈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좀 현장에서 컨디션 좀 맞춰서 매칠시켜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뭐 지금 사무실 안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트 실버가 이금주 기수라고 지금 좀 뭐 이렇게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포트 실버를 세게 안 봅니다. 왜 세게 안 보냐? 제가 이 마필은 뭐 입상을 하든 말든 간에 거의 나오면은 꺾어드리는 마필이에요. 정말 약체들 아니라면 꺾어드리는데, 왜냐면 좀 몸놀림이 너무 뻣뻣해요. 그래서 좀 느린 경주가 낫습니다. 느린 경주, 힘으로 뛰는 경주가 낫지, 이 마필에게 테크닉, 유연성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없는 마필이고요. 자, 불멸신합니다. 관건이죠. 이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거리 검증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그 주행 악벽 때문에 많이 못 뛰었던 이마필이 첫 입상했을 때 안으로 기댔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시면 늘어난 거리가 이마필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또 다른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 경주에서 거론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은 시크릿 카드인데 이 마필도 이제 고개가 높아요.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선행 나서긴 좀 틀렸죠. 프로몬이라든가 그린폴리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힘을 써서 1코너를 선회하기 전에 좀 무빙을 해서 넘어선다면 또 얘기는 틀려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시크릿 카드가 그 정도의 컨디션을 좀 들고 나와야 되겠죠. 뭐 조교 내용 좋고 컨디션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1경주입니다. 국내에서 한 2군 마필들이죠. 핸디캡. 좀 뭔지 알겠어요. 조금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일단 뭐 하이엘도 55kg라 조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리가 짧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어요. 무브먼트는 자세가 낮아요. 이런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무브먼트라는 마필 글쎄요, 그 나머지 그 외적인 것들을 보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역시 뭐 한 가지 딱 그런 단점이 있고, 이 메가스나미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기쁜 세상하고 같이 병합쪽을 했는데 안으로 기대는 말이거든요. 내측으로 기대, 안쪽으로 기대는 말, 사행하는 말인데 기쁜 세상 안쪽에다 놓고 조교를 해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결과를 내는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기쁜 세상과 같이 병합 조교를 했는데 안쪽에 있었다. 만약에 안쪽으로 기대지 않는다면 뭐 자기 능력을 다 보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후지 기수가 제가 기가 막히게 조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번 좀 뭐 이렇게 승근전이고 매번 좀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자, 오늘 역시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하이엘 무브먼트 메가스나미의 어떤 단점이 있는 반면 지금 5번마 고운짓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52kg의 부담 중량이고 역시 거리가 좀 긴 게 낫죠. 1800보다는 1900이 낫고 취임하기 때문에. 자, 용왕 스프리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환이 같았으면 제가 승부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만 치던 마필이에요. 근데 경환이가 조교를 해가지고, 오경환 기수가 조교를 해가지고 이균 기수가 탔어요. 이균 기수가 탔는데 정말 그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놓친 게 아쉬운데 뭐 인기마가 돼버렸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전 이상의 컨디션, 훈련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에서는 5번, 7번 고운짓과 용왕 스프린트, 자, 이렇게 두 마필을 좀 유지해서 좀 공략을 하겠고요. 일단 축을 선정을 해가지고 현장에서요, 두 마필은 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축을 선정해서 뭐 하이엘이든가 무브먼트, 메가스나미, 특히 메가스나미가 좀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컨디션만 좋다면 좀 그래서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쪽에다 놓고 훈련을 한 것이 어떤 성과를 보인다, 컨디션이 좋다, 뭐 그러면은 좀 안쪽으로 기대는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현장에서 컨디션과 같이 한번 매치를 시켜보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경주인데 1400m 마지막 경주인데요. 지금 5번마 거창해가 1400에서 계속, 그러니까 1400까지 결정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결정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58kg의 부담 중량을 달고도 거의 후미권에서 날라올 정도였었습니다. 물론 뭐 상대를 뭐 충분을 했기 때문에 그 하이군, 그러니까 4군에 있을 때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겠죠. 자, 그런데 이 거창에 가만히 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1400. 근데
오늘 거리가 1400m예요. 물론 여기 이제 대장정, 바다포스, 멋진 그녀, 크립토빌 세죠. 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거창해도 1400m에서는 누구하고 맞붙어도 사실 지지 않을 그런 근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조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김영진 기수가 공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너무 많이 들였고 이 마필이 지금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단지 하나 이제 체구가 얇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승군에서 이제 거리 1800만만 지금 3번을 뛰었는데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오늘은 55kg의 부담 중량에 1400m. 이 정도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메리트를 느끼게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멋진 그녀는 지금 보면 두 번의 1800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400m에서 입상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선행 갔을 때고 자, 이마필이 보면 왜 1400에 약하냐 죄송합니다. 힘을 안배해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리라면 이마필이 의외의 능력이 나오는데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선이 긴 거리에서 몸싸움이 100m, 200m 거리가 늘면 늘수록 라스트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기를 끌었을 때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크립토벤이나 바다포스 뭐 직전에 바다포스가 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대로 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포스가 지난번엔 컨디션이 아니었었고요. 등치 큰 마필이 1kg밖에 부담 용량이 안 늘은 반면 크립토벤은 1kg밖에 안 늘었지만 얘 최고의 1kg는 그 바다포스의 1kg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데미지가 갭이 크다라는 얘기죠. 갭이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대장정도 지금 이 순발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와요. 물론 거창해도 순발력이 없습니다만은 거창하게 지금 컨디션과 대장정의 컨디션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대장정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주력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 경주에서는 자 거창하게 무조건 축입니다. 축으로 선정을 해놓고 현장에서 좀 주력과 방어, 주력만을 좀 찾는데 좀 눈을 좀 크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1월 12일 토요경마 UCC 이 말은 꼭 노리자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이제 뭐랄까요,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모축에 뭐를 꼭 사라, 배팅을 해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마라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그 경주에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마필을 하나씩만 찝어드리면 또 여러 군데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묘미가 없죠. 배팅의 묘미도 없고 제가 공부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또 그만큼 이제 어떤 공부해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배팅의 희열을 느끼는 거지 뭐 남의 말 얘기 다 듣고 배팅한다면 그게 무슨 경마겠습니까? 그냥 책 없이 종합지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서 배팅하는 게 낫겠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온이 주말에 많이 올라간다니까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요. 조교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장에서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2일 UCC 이 말은 꼭 노리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